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은경의 골든 라이프 신은경입니다. 요즘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의 인간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호모 100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이 노인 숫자가요, 전체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한 2040년쯤 되면은 거의 35%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 100세를 맞은 노인에게 나라에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사카스키라는 일본 전통 술잔을 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술잔 안쪽에는 이제 축복과 장수를 의미하는 고코부키라는 그런 한자가 새겨져 있고요. 이 잔이 완전히 99.9% 순은으로 된 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된 게 1963년인데 그때만 해도 100세를 넘긴 노인이 153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그렇게 이제 순은으로 된 잔을 드리는 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늘은지 아세요? 190배나 늘어나서 해마다 3만 명 정도가 100세 노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선물 단가가 7만 원 정도고 뭐 150명 정도고 이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자그마치 25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제도를 그러면 없애느냐? 아니다. 그러면 너무 섭섭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순은이 아니라 좀 겉에만 은으로 도금을 하고 그냥 속에는 다른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논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순은으로 된 잔을 받든지 은 도금을 한 잔을 받든지 그 100세를 잘 살아오신 분한테는 나라가 그거를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또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일본은 이렇게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100세까지도 여전히 일하러 출근하는 샐러리맨이 참 많다고 합니다. 강연하고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책 쓰고 글 쓰고 그런 작가들도 많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회사에서는 60세 이상 된 분만 고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죠. 사회나 국가가 이렇게 노인 문제를 도와주면 참 나이 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현대는 이렇게 오래 사는 시대가 됐고 옛날 시대로 그냥 뭐 30년 아이 키우고 공부하고 또 30년은 일하고 그 다음에 끝 이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만 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요즘 이렇게 말하죠. N잡러, N잡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낚싯대를 여러 개 들이우고 있어야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낚싯대 여러 개 가운데서 한두 개 정도 고기가 안 잡혀도 이제 실망하지 않고 또 다른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대학 교수로 정년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남아있긴 한데 조금 이른 시간에 제가 퇴직을 하고요. 그 남은 시간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버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제 성경을 읽어서 녹음을 하는 겁니다. 왜 K 바이블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는 날도 있을 것 같아서 외국어를 하시는 사람들 중에 한국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이 이거를 교본으로 삼아서 아나운서가 읽는 것 잘 따라하고 연습하는 그런 날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의 이제 전문 분야인 말하기, 스피치 전문 강사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직장인들, 여성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강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나이 들어도 그렇게 심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뭐 큰 꿈은 없고 뭐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세상을 바꾸는 그런 큰 일을 할지는
또 그런 큰일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런 큰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젊은 분들은 이제 자녀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뭐 어떻게 키워야 할지, 뭐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지만 사실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자녀 문제도 저희들 손을 떠난 것 같아요. 이제 자기들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자녀 문제도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니고 제가 뭐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무척 편안합니다. 아주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삶의 그 골목골목에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관찰하고 글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책도 쓰면서 귀여운 할머니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쓴 노인과 청년의 차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하고 공상만 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고독만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은 노인이다. 우리는 늙었기 때문에 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놀지 않다 보면 늙어가고 있다. 그러나 즐길 것은 즐길 줄 알고 아직도 꿈을 꾸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누가 오래 사는가 하는 조사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루이스 터번 박사가 조사한 것인데 1921년부터 2000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이죠. 80년 동안 1,5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생애를 전체를 추적해서 조사하는 수명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 박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까지도 이 조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연구를 이제 이름해서 수명 연구 프로젝트라고 해서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수명 연구 프로젝트를 보면 요점은 누가 오래 사느냐?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겁니다.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산다. 자기의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억력도 좋고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극단적인 비관론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찍 생을 마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어떤 분 이런 말씀하시죠.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제 특히 무슨 일을 실수를 저질렀거나 뭐가 일이 잘 안 돼서 꼬일 때거나 그럴 때 이제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그런 자조적인 말을 입으로 내뱉을 때가 있어요. 아유, 나 같은 게 뭐 잘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58년 개띠입니다.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58년 개띠가 왜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58년 개띠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한참 전쟁을 겪고 나서 힘든 시대가 지났고 이제 경제가 조금 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정에 관심을 두고 전쟁 때 많이 잃어버린 그 세대를 이제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구가 늘어났을 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랄 때부터요, 무척 그 경쟁도 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왔는데, 윗세대에는 정말 힘들게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있었고요. 우리 자녀 세대는 또 풍족하고 너무 자유롭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너무 구시대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잘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더 많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 세대가 이제 60을 넘고 노년, 시니어 이런 이름을 달고 이 사회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석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60세부터 75세까지가 인생에서 정말 좋았던 시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제 뭐 시니어다, 또 뭐 은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이 황금기를 프라임 타임을 멋지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병들고
늙어가고 쇠퇴하고 쇠약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장하는 거죠. 익어가는 거죠. 잠재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이죠. 나이 든다는 것은 내 인생의 황금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거창하고 대단한 그런 낚싯대를 다 뭐 여러 개 들이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맞는 조그만 낚싯대라도 좀 여러 개 들이오고 있다가 뭐 몇 가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남은 가능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신은경이었습니다.